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평광격의 운을 논함에 대해서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살용제, 기이제, 이거, 인존, 식자, 그 다음에 분리, 겁제, 상식, 계길, 희재파인, 투살, 역순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칠살격에서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 그 재성으로서 그래서 인수를 거하고 제거하고 식신을 보존하는 그런 사주 구조라면 이 소리죠. 그러니까는 칠살격에 재를 쓴다는 것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칠살격의 식신으로서 살을 제하고 있는데 편인이 예, 편인이 식신을 탈식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죠. 이럴 때는 재성으로서 이게 제극인을 시켜서 식신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어, 그 죄로서 인성을 제극인이죠. 제극인 제거하고 식신을 보존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주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소리죠. 이럴 때는 어떤 운이 불리한 겁재운이 불리하다는 거죠. 겁재운이. 예. 왜냐하면 겁재는 재성을 극하니까. 그래서 그럼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죠. 그죠? 겁재운을 만나서 쟁제가 돼버리면은 다시 편인이 살아나서 식신을 탈식하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이제 불리한 거죠. 그 다음에 식신이나 상관은 모두 이제 길하죠. 식신 상관은 모두 길한데 그 이유는 왜 길할까요? 그죠. 재성을 도우니까. 재성이 이런 사주에서는 재성이 이제 용신이 되는 거니까 재성을 돕는 그런 운이라서 식상은 모두 길하고요. 그 다음에 음, 재성은 재성운은 기뻐하지만 인성운은 두려워하는 거죠. 가장 두려운 게 인성운이죠. 음, 인성이 이제 제극인도 되고 또 탈식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성운이 가장 두려운 거다. 그 다음에 음, 칠살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이거는 또한 순조롭다. 그러니까 운에서 칠살이 드러나는 건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격이 칠살격이니까 격이 만약에 월령이 암장되어 있는데 운에서 천간으로 칠살격이 이렇게 천간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은 암장되어 있던 내 격을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서 쓰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살격이 식신의 재화로 성격이 되었는데 편인의 탈식으로 다시 합격이 되면 이때 재성으로 인성을 극제하죠. 이렇게 되면 이건 구흥됐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흥장에서 공부했죠. 합격을 다시 성격시키는 거. 제극인에서 이것은 극제해서 식신을 구한 것. 이것이 구흥된 거죠. 구해서 응한 거죠. 구흥된 거예요. 구신이죠. 그래서 재성으로 구하고 그러면은 식신이 다시 실사를 제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흥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재성이 구신이다. 구신으로 왜 구신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합격일 때. 예, 사주가 합격일 때 구신이 있으면 오히려 능력이 오히려 뛰어나요. 평탄한 사주 격국의 구성보다 기신도 있고 기신을 제거하는 구신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능력이 훨씬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 운에서 재성을 파악하는 비거부는 굉장히 흉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신을 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귀신인 편인이 살아나서 사주를 파격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냥 격만 단순하게 파격되는 것이 아니고 칠살격은 갑자기 느닷없이 아주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없게끔 불가항력적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진짜 생명까지도 위험하고 재산은 물론이고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겁은 아주 불리하죠. 그 다음에 재성을 생화하는 식상운은 좋죠. 왜냐하면 재성이 이런 사주에서는 이게 용신이니까 용신을 생해주는 구신 구신 역할을 하는 용신이죠. 재성이. 그럴 때 식상운은 좋죠. 식상 생재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또 재성운은 좋은데 인성운은 신을 파악하기 때문에 두렵지만 7살이 천간으로 투관되는 운은 순조롭다. 이거는 격운이기 때문에 괜찮다. 내가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의 어떤 그동안 추진했던 일들을 드러내는 운이다. 그리고 새롭게 나의 명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운입니다. 자, 그럼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62년생이고요. 자, 6급 공무원이에요. 자, 5대 운이고 남자 사주입니다. 이민, 무신, 갑오, 갑술. 자, 갑목일간이 저 신월에 출생했어요. 근데 이게 신중의 경금이 투관하지 않아서 암장되어 있는 이런 격인 거죠. 이런 격국이 대운에서 천간으로 경금이 오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건 순리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암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암장되어 있어서 칠살격인데 이 칠살격인데 일단 칠살격은 일간에 이제는 근을 신강 왕세를 봐야 되는데 이 갑목은 비견도 갖추고 있고 연지에 이렇게 근도 갖추고 있어서 이 칠살격은 일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칠살격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일간이 이제 이렇게 근황한데 칠살격은 그렇게 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암장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 칠살이 인성으로 설계되죠. 임수, 장생지로다가 이렇게 설계돼요. 근데 이 무토는 이 토곡수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신중에서 무토가 나온 거이기 때문에 이 무토는 바로 신금을 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금을 생하고 신금의 생을 받은 아니 무토의 생을 받은 이 신금은 바로 금생수로다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임수가 다시 이렇게 일간이나 비견을 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음, 그렇게 여기서 끝났으면 이 사주가 그렇게 좋은 사주라고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일간이 강한데 예, 살의 제함을 받기는 보다는 살이 인성을 생해서 인성의 생을 또 받아버리니까 일간이 근황한 데다 또 인성으로 또 생을 받아서 토생금 금생수 수생무로 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사주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사주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오화에 인호술 오술 오화에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다시 목생화로 빠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순환 상승이 잘 되는 거예요. 그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주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 사주는 뭐 살면서 평탄하게 계속 진급하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공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어, 인성을 쓰는데 이게 인성을 쓰는데 도식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성을 쓰는데 어,
도식이 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뭐냐면 식신이 이사주에서는 식신이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병화가. 그렇죠? 병화가 식신으로 드러나지 않았어. 그래서 이 편인은 이 식신을 도식하는 탈식하는 그런 편인이 아니야. 그렇죠? 그런 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극인하면 안 되는 거야. 이사주는 제극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이 편인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 편인은 식신을 파극하지 않고 칠사를 설기해서 일간을 생한 것 뿐이죠. 식신을 식신이 칠사를 제하고 있는 식신을 이 편인이 이 수국하로다가 탈식한 게 아니고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수생목한 거예요. 편인으로서 수생목한 거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 무토의 토국수가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흉한 거예요. 흉한 거. 근데 다행히 이 무토는 드러나 있더라도 이 신중의 무토에서 나왔기 때문에 토국수를 하지 않고 토생금으로 가고 이 신금의 칠살은 편인을 생하고 편인은 일간을 생한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의 사주 예문인 거죠. 그래서 비록 인성이 있어도 탈식하고 있지 않는 사주이고 또 제극인이 되어 있어도 제극인을 하지 않는 오히려 재생살 살인상승으로 돌아가는 사주라는 거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잘못하면 왕한 일간을 또 살인상생으로 또 왕하게 만들어서 무정한 사주가 될 뻔했는데 목생하로 이 오화가 움직여서 복이 많은 사주다. 이 사주는 복이 많다. 좋은 사주다. 능력 있는 사주다. 이렇게 유리한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예문입니다. 자, 그럼 사주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신월에 출생하고 연간의 임수 편인과 월간의 무토 편제가 투간되어 칠살격이 이렇게 칠살격이 천간의 재성의 재생사를 받고 이 살이 인성을 상해는 살인상생에서 인성이 일건과 비겁을 생하고 이 일간과 비겁은 목생하로 그렇죠? 식상을 생해주는 구조로 잘 돌아가는 사주라는 거죠. 그래서 재생살의 살인상생으로 성격되었다. 사주를 살펴보면 지지의 인호술 회합은 시간의 비견을 목생화로 설화하고 그렇죠? 인호술은 비견을 설화하는 거죠. 설화하고 월간의 무토 재성을 다시 또 생화하는 이런 구조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생화하니 월간의 무토 편제가 비록 신월의 퇴기이지만 기운이 물러나는 신중의 무토는 전달의 기운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물러나는 기운이기는 하지만 이 오화에 근을 갖고 있고 화생토를 받기 때문에 약하지는 않다. 그렇죠? 그러므로 월령에서 투간된 무토 재성은 월령의 신금 칠사를 생하고 신금 월령에서 투간된 인성이 일간을 생화하니 이렇게 묘하게 성격되었다. 성간에 인성이 투간되니 칠사로는 오히려 순조롭다. 그렇죠? 그래서 경금대운 같은 경우 만나면 아주 뛰어난 어떤 공적을 이룰 수 있죠. 이게 칠살이 그래서 어쨌든 뭐 토생금 받고 비견 제하고 다시 살인상생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멋진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이제 이조살 불급자 제2조 다음에 즉 희식 이녀 방신 제미족 즉 희제 왕이 로사에 그랬습니다. 자, 그 재성으로서 그렇죠? 그 재성으로서 칠살의 부족 불급된 거죠. 칠살의 부족함을 돕는 그런 사주. 그러니까는 그 재성으로서 그러니까는
칠살격인데 칠살이 약한 거죠. 칠살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칠살이 약한데 오히려 재성으로서 그래서 재성으로서 그 칠살의 부족함을 돕는 그런 사주가 있죠. 그런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식상이 망하거나 일간이 근황한데 살이 약한 경우 그럴 때는 재성이 있어서 재생살이 되면 성격이 되는데 그렇게 성격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근데 이미 그쵸? 이미 제가 충분하다면 즉 식신과 인성이 함께 본신을 돕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는 식신과 인성이 함께 본신을 돕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는 어, 제가 이미 충분하다. 재생살을 잘하고 있다. 칠살격에 재생살을 잘하고 있다. 살이 약해서. 이럴 때는 어떤 운이 좋냐면 식신운, 그렇죠? 그 다음에 인성운, 어, 이것으로서 본신을 돕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칠살이 이제 왕해졌으니까 이 식신으로 살도 좀 제하고 인성으로는 약한 인성을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재성이 충분하다면 재생살로 그러면 살이 강해진 거니까 그때는 식신과 인성이 일간을 돕는 것을 기뻐한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근데 만약에 재생살이 되어 있더라도 제가 만약에 미흡하다면 부족하다면 그렇죠? 재성이 어, 부족하다면 즉 이때는 재성이 왕성한 것과 살이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그러니까는 재성운이나 살운을 기뻐한다는 거죠. 살운을 기뻐한다. 살이 뭐 지지에만 있으면 천간으로 드러나는 걸 기뻐할 것이고 천간에만 있으면 지지에 힘이 없고 천간에만 있으면 지지로 그 살에 근이 들어오는 거 그런 운을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 예문에서는 간목일간이 신월에 출생하고 임수와 무토가 드러나 신월 칠사를 무토 재성이 충분히 도우니 식신으로 재성을 돕고 인성이 일간을 돕는 것을 기뻐한다. 재성이 부족하면 재성운이나 칠살이 투간되는 운이 좋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음, 자, 그러면 다음 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생 칠살격이 재생살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고대 기계과를 졸업했는데 이제 환경청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제 특징은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삼성에도 대기업 삼성에도 합격했고 한전에도 합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환경청까지 이렇게 세 개를 다 합격을 했는데 본인이 환경청을 선택했습니다. 어, 그때는 삼성에서는 뭐 그때 뭐 벤츠까지 이 차까지 이제 주면서까지 스카우트 하다시피 이렇게 삼성에서는 했는데도 본인이 환경청으로 선택을 해서 간 좀 특이한 사주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자 일대운이고요. 을묘, 개미, 기미, 을축입니다. 자, 기토일주가 미월에 출생했어요. 진술충미월이니까 일단은 정을기가 나왔나 봐야 되겠죠. 근데 정을기 중에서 을목이 나왔네요. 을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묘미 이제 회합까지 이제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 사주는 완벽한 칠살격입니다. 그렇죠? 칠살격은 칠살격인데 기토가 축토, 미토 이렇게 해서 지지에 이렇게 토가 너무 많아서 근이 이제는 기토가 너무 많은 거에 비해서 칠살이 상대적으로 약한 듯 하지만 약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재생살이 돼가지고 재생살이 돼서 칠살도 이제 왕해진 거죠. 그래서
일단 을묘도 칠살도 이렇게 간요지동으로 이것도 강한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약한 개수 약한 개수가 이렇게 살을 이렇게 도우니 이 더운 여름에 개수가 조우용신 역할도 해가면서 살을 도우니 사주가 똘망똘망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주 해설을 보면 자, 기토일간이 미월에 출생하고 근으로 왕성한 사주인데 미월에 연지의 묘목을 만나서 회합으로 칠살격이고 이 칠살을 재성이 돕는 구조이니 재생살로 성격되었다. 이 사주는 일간도 근황하고 살도 왕한데 상대적으로 칠살이 좀 약한 듯한 것을 개수가 도와서 이 재성으로서 격이 성격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일간이 왕성하니까 식상이 재성을 돕는 운이 좋다. 그렇죠? 식상이라고 하면 금운이죠. 금운. 금운이 오면은 칠살이 두 개가 떠 있으니 뭐 하나 정도 쳐도 상관없고요. 또 식신생재해서 재생살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금국목으로 칠살을 또 하나를 제거해 주기도 하고 해서 식신운이 가장 좋은 운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대 정관, 불론 거, 관유살, 그 다음에 거살유관, 신경즉 희조신, 식경즉 희조식 그랬습니다. 자, 칠살격이 정관을 두르고 있다는 것은 관살혼잡이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거관유사를 하든 거살유관을 하든 불문하고, 그렇죠? 불문하고 관살혼잡됐을 때는 일간 본신이 약하면은 본신을 돕는 운을 기뻐하는 거고 식신이 약한 경우에는 식신을 돕는 운을 기뻐한다. 아주 간단하네요. 심플하네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관살혼잡은 거살유관이건 뭐 거관유살이건 막론하고 제일 중요한 건 관살 혼잡돼서 살이 왕하니까 관살이 왕하니까 일단 일간의 신강신약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면 무조건 우선 일간을 돕는 운이 좋은 거고 일간이 근황하면은 그때는 식신을 운을 만나서 이 살을 어쨌든 간에 정관을 식정관 합으로 묶든지 상관경관으로 정관을 거하든지 합하든지 어쨌든 해결하는 운이 좋은 운이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칠살격이 정관을 만나 관살혼잡이 되면 거관유사를 하건 거살유관을 하건 간에 우선 일간의 신강신약을 먼저 보고 일간이 약하면 일간을 돕는 운이 가장 좋다. 일간을 돕는 운은 인성운만 좋은 것이 아니고 로강지운이죠. 일간의 비겁 로강지운이죠. 그 다음에 제사라는 식신이 약한 경우에는 식신을 돕는 비겁운이나 식신운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7년생이에요. 관살 혼잡됐는데 홍콩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고 이 사람은 미국에서 미국의 무슨 대학이야? 가장 유명한 대학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최고의 대학이에요. 약간 미국 최고 대학에서 법대를 졸업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홍콩에서 활동 중인 사주입니다. 자, 여자고 8대운이에요. 아, 이 사주는 좀 잘못됐네. 여자가 아니고
잠깐만요. 자, 이 사주는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이 홍콩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거는 맞는데 남자 사주도 87년생 똑같은 사주가 제 기억에 있어서 그 사주인 줄 알았는데 여자라서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여자도 이 변호사로 홍콩에서 활동하는 사주 예문이 맞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묘, 임자, 정유, 병호. 자, 정화일간이 자월에 출생해서 자월에 출생해서 이거는 칠살격입니다. 자, 아니 선생님 임자월이니까 자수 대신 임수가 천간에 투간했으니까 이거 정관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평에서는 천간에 투간되더라도 좌우묘유는 그 자체로서만 격을 잡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투간되면 이건 혼잡으로 봅니다. 혼잡으로. 그래서 관살 혼잡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묘, 임자, 정유, 병호는 관살 혼잡이 된 거예요. 칠살격의 관살 혼잡이에요. 그렇죠? 관살 혼잡인데 다행히 이 정관이 연간의 비견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정임합으로다가 해소됐어요. 그래서 사주가 맑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간유살이 된 거죠. 그래서 정관을 거하고 칠살을 남겨서 거간유살이 돼서 칠살격입니다. 그래서 이건 합이 안 되었어도 칠살격이고 간살혼잡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거관유살이 돼서 더 사주가 맑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주가 바로 거관유살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칠살격이고요. 지지가 좌우묘유로 이렇게 쫙 다 깔려 있습니다. 좌우묘유로. 그래서 자묘형도 가지고 있고 또 멀리 좌우충도 있으니까 역마도 쓰고 자묘형이 있으니 형을 다루는 직업에서 있고 좌우묘로 쫙 깔려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항상 받는 그런 직업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면 되고 배우자 자리에서는 이제 천을기인의 편제가 자리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사주는 한번 해설을 살펴보면 이 사주는 간살혼잡이지만 거간유살이 되어서 성격되었다. 또 일간이 강하고 인성은 약하다. 일간이 여기 록이 있죠. 일지에 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현인의 생도 받고 있고 겁재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간들이 양간의 겁재를 갖고 있으면 보통 이런 음간들은 음간처럼 보이지 않고 양간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겁재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양간처럼 행동하면서 살고 자기 자신 역시도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 활달하고 굉장히 쾌활하고 스케일이 클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강하고 인성은 약하다. 그렇죠? 인성은 음, 인성이 이렇게 지지에 있는데 연지에 있는데 뭐 그렇게 약하다고 할 수도 없죠. 어찌 보면은 왜냐하면 관인 상승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그렇죠? 근데 인성은 약한데 살인 상생이 되고, 근데 요거는 좀 잘못됐네. 살인 상생이 되고 살도 재생살로 약하지 않으니 유력한 사주이다. 그러니까는 인성은 약하지만 인성 자체는 약하지만 이렇게 살인 상생, 관인 상생이 되니까는 약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써야지 오해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일간이 강하고 인성은 살인 상생으로 그렇죠? 인성도 어, 인성도 살인 상생으로 상생으로 약하지 않죠. 약하지 않고 어, 살인 상생으로 약하지 않고 살도 재생살로 약하지 않으니 유력한 사주이다. 다 각자 힘이 있다는 거죠. 일간이 약하지 않으니 예, 일간이 약하지 않으니 식상운이 가장 좋고 칠사로는 합살 유관이 풀리니 불리한 운으로 보인다. 그렇죠? 개수가 오게 되면 개수가 오게 되면 이게 정화를
칠사를 치니까 합이 풀려서 관살혼잡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불리한 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거 취청지물 무상 제살지신 그랬습니다. 자, 청을 그쵸? 맑음 청한 것을 취하는 물건은 그쵸? 제거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니까 청한 물건을 취하고 있는 것은 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거하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제살, 그렇죠? 제살하는 육신은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설을 보면 칠살격에서는 일간이 근으로 왕하고 격국이 청한 것이 우선인데, 그러므로 격국을 맑게 하는 것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관살혼잡인데 거간유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맑게 하고 있는 그 거간유사를 하고 있는 앞에 사주처럼 그런 것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관살이 혼잡하면 거간으로 칠살을 청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거하면 안 되고, 식신제살의 경우 현인으로부터 식신이 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되는데 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육신은 이것만 얘기해도 되겠네요. 식신제살의 경우 현인으로부터 식신이 상해서는 안 된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955년생 상관합살 대기업 CEO였던 분의 사주입니다. 남자 1대 운이고요. 을미, 경진, 기해, 경호. 자, 기토일주가 진월에 출생했어요. 그래서 잡기격이니 살펴봐야 되겠죠. 진을계모 중에서 을목이 투관했네요. 그렇죠? 투관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칠살격이에요. 칠살격인데 합살로다가 이 상관하고 을목하고 이렇게 합을 했어요. 이거 멀리 있는 건 합이 안 됩니다. 이거를 쟁합투합이라고 보면 안 돼요. 멀리 있는 건 합이 안 되고 이것만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은 시간에 있는 상관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쨌거나 칠살은 합살은 했지만 이 상관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살아가면서도 말 조심, 행동 조심. 그다음에 편법적인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일단은 이게 이제 상관합살로다가 칠살이 상관합살로 재화돼서 성격된 사주입니다. 그리고 살펴볼 것은 여기 배우자 자리가 이렇게 진의 원진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정임합이 암합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주 해설을 보면, 자, 기토일간이 진월에 출생하고 을목이 연간으로 투관되어 칠살격인데 월간의 경금 상관을 만나서 상관합살로 성격되었다. 대기업 CEO로 활동하며 30년 동안 두각을 나타내다가, 그러니까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승승장구를 했어요. 쭉 해서 진짜 이렇게 빈손으로 대기업 사장 CEO까지 대표까지 올라간 사주니, 예, 뭐 대외적으로 굉장히 유망하고 주목을 받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51대운 갑술대운에 연지 미토와 술미 형사를 일으키고 시간의 상관과 대운의 정관이 상관경관하니까 이제는 배임수재라는 죄명으로 구속을 피하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잃게 된 사주인데, 어, 또이 갑술대운, 또 이 갑술대운 상관경관되는 이 갑술대운의 그 중에서 그 세운의 정화운에는 그때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을경합을 하고 있는 이 상관경금이 이 정화에 의해서 인성, 그쵸? 현인, 정화, 그 다음에 병화까지 이렇게 역행이니까 병정화, 인성운에 하급금을 당하니까 칠살이 살아나죠. 그래서 이때 조사가 시작되고 무토운에 구속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라는 신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상관합사를 제해서 성격시켰는데 이것이 이렇게 풀리면은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긴다. 더군다나 이때는 대운까지도 상관경관하는 대운까지도 같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합살이 풀려서 정말 생각지도 않게 잘 지내오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구속까지 되는 높은 곳에 있다가 뚝 떨어져서 구속까지 되는 그러한 사주였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무식재 이용인당살 살경인중 즉 이조살 인경살중 즉 의제복 무식가탈 인운하상 칠살기순 잡간분리 그랬습니다. 자, 살무식재는 뭐예요? 칠살격에 식신의 제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칠살격에 식신의 제함이 없는 경우, 그렇죠? 없어서 양인을 용신으로 써가지고 칠살격을 마땅하게 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칠살격은 식신이 있어야 되는데 식신이 없어. 그런데 양간의 양인으로서 칠살격의 양간인데 양인 겁재 양인으로서 신왕 사랑으로다가 이제는 성격된 구조가 있는 거죠. 신왕 사랑으로서 아까 고대 기계학과를 나왔던 사주였나요? 그런 경우가 신앙, 사랑이었었잖아요. 그것으로서 이렇게 성격 되어 있는 그런 사주인 경우 이 소리죠. 그런 경우 살은 약하고 양인이 무겁다면 그래서 이제는 칠살이 약한 경우 양인은 무겁고 일간은 무거운데 양인으로 무거운데 칠살이 약한 경우에는 즉 뭐냐면 살을 돕는 운을 기뻐한다. 그렇죠? 당연히 살이 약하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재성운을 기뻐하겠죠. 안 그러면 칠살운이 오든지 간여지동으로 오든지 이렇게 칠살이 천간에서 약하면 지지로 오든가 지지에서 약하면 천간으로 오든지 어쨌든 간에 칠살운이나 재성의 도움을 받는 이런 운이 좋은 운이고 반대로 양인이 있긴 있는데 양인이 딸랑 하나 약하게 있고 그거에 비해서 칠살이 무거운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제복해야 되죠. 그쵸? 마땅히 제복하는 운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칠살이 무거우니까 양인은 약하고 칠살이 무거우면 식신운으로 가야 되겠죠. 제복해야 되니까 식신운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는 빼앗을 탈식할 식신이 없는데 그는 사주에서 지금 이 사주는 칠살격에서 그냥 양인으로 성격된 거잖아요. 그래서 식신이 없어요 여기는. 식신이 없어서 양인으로 성격된 거예요. 식신이 없으니 혹시 인성운이 오더라도 식신을 극할 식신이 없으니 이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탈식할 식신이 없다면 인성운이 온다고 한들 상할 것이 없으니까 상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식신이 없으니까 인성이 상하게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칠살격에 양인으로 쓰는 경우에 인성운은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사주 원국에 식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인성으로서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오히려 살인 상생으로 양인이 약할 경우에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해는 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찌 상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칠살이
이미 순하다면, 그러니까 순하다는 건 간살혼잡이 안 됐다는 거죠. 칠살이 이미 순하다면 당연히 정관으로 잡되는 것은 불리하다. 정관운으로 오는 것은 좋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한번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살격에 식신이 없으면 양인합살로 성격이 된다. 그렇죠? 식신이 없으면 또는 양인합살로 되든가 또는 일간이 신강한 걸로도 되는 거죠. 이때 칠살이 약하고 양인이 강하면 칠살을 돕는 재성운이 좋고 양인이 약하고 칠살이 강하면 칠살을 제화시켜야 하는데 식신이 없으면 인성으로 화살하여 일간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이 없기 때문에 인성운이 와도 해롭지 않다. 이 얘기죠. 칠살격의 관살혼잡이 아닌데 운에서 정관운을 만나면 합살하고 있는 양인을 정관이 극지안이 매우 흉하고 또 간살혼잡이 되어서도 흉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8년 양인 합살된 사주예요. 미국에 거주하고 아버지 사업을 돕는 그런 사주입니다. 자, 남자 7대운이고요. 무진, 경신, 갑진, 을해. 자, 경금일간이 신월에 출생했고 경신으로 튼튼하게 칠살이 월주에 간요지동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칠살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건 칠살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에 을목 양인이 나와서 경금을 이렇게 합을 해서 양인합살로 성격이 되었어요. 일간은 지지에 근황이 없어요. 로강지가 없고 다만 장생지에 의지하고 인성에 의지하고 있는데 의지하고 있을 뿐인데 칠살은 강하고 더군다나 재성이 왕해서 칠살을 또 생하고 있으니 칠살은 너무 태왕한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을목이 양인 합살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딸리는 거죠. 칠살한테 을목이. 그래서 이럴 때는 지지로다가 묘목이나 임목, 비경겁제의 근으로 오는 운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인성운은 나쁘지 않죠. 칠살을 이렇게 설계해서 일간을 도우니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주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신월에 출생하고, 그쵸? 신월에 출생하고, 자, 경금이 투간되니 경신월이죠. 투간되니 칠살격이다. 자, 사주에 식신이 없으니, 원래는 식신제살격이 정법인데, 이 사주에서는 병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신이 없으니, 시간의 을목, 양인겁제, 이것으로 이렇게 을경합, 그렇죠? 칠살을 합하여 성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칠살이 약하면 칠살을 돕는 운이 좋고 또 양인겁제가 가벼우면 비겁이 근으로 오는 운이나 인성운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인합살에서 일간과 합살과의 관계에서 왕세강약을 잘 저울질해서 약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운이 좋다는 거죠. 그러나 정관운은 안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관운이 오게 되면 정관운이나 또는 칠살, 그러니까 정관운이 오게 되면 신금이죠, 신금. 네, 신금. 정관운이 오게 되면 을목이 금극목으로 양인합살이 재화돼서 합살이 풀리죠. 그래서 정관운은 합살이 풀리고 오히려 간살혼잡이 되니 불리한 운이다. 근데 위사주는 칠살이 강하고 인성도 약하지 않다. 그러므로 위사주에서는 지지로 오는 비겁의 근이 좋은 운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문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1980년생인데 이사주는 칠살격이 살인상생으로 성격된 사주입니다. 삼성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었는데요. 자, 여자 사주고 오대운이에요. 그래서 자, 경신, 경술, 경호, 경진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경금일간이 수월에 출생했습니다. 자, 수월에 출생했으면 잡기월이니까 술 중에는 신정무가 있습니다. 그쵸? 신정무가 있는데 이 신정무 중에서 투관된 것이 있나 봐야 되는데 신금은 일간과 같기 때문에 이건 투관돼도 격으로 쓸 수 없고요. 대신에 정화 대신 병화가 투관했네요. 그리고 무토도 투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병화가 투관됐는데 또 이렇게 오술로다가 이렇게 회합을 이루고 있어서 인오술로 회합이 되어 있어서 인목은 없지만 반합으로 이루어져서 병화를 격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칠살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칠살격은 첫째 식신이 있나 봐야 되죠. 식신. 네, 식신은 임수인데 임수가 없어요. 임수가 없는데 이렇게 멀리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어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어서 임수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수 이렇게 신진 수국으로 된 임수로 이거를 제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원령에서 바로 이렇게 수통되어 있는 이 편인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화생토 토생금으로 살인상생으로 쓸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주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일단 원령에서 일단 수통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일단 살인상생으로 일단은 봤습니다. 하지만 이 신자진 수국의 임수식신도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겸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식신을 쓰는 게 더 유리하죠. 식신을 쓰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인성도 쓸 수 있고 식신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사주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술 회합으로 월간의 병화가 투관되니 칠살격이고요. 자, 칠살격이 월지의 술토 편인을 생화하니 그냥 바로 살인상생으로 성격이 되었다. 그래서 살인상생도 하고 그쵸? 근데 여기 신자진 수국을 해서 임수로서 식신제살도 가능한 사주다. 이렇게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일간이 세록 그쵸? 연애록을 갖고 있어서 근으로 왕하지만 그런데 이제 인성이 무토가 천간에 투관됐다면 이거를 인성이 강하다고 해서 무정한 사주가 될 수 있는데 인성이 천간으로 투관되지 않아서 인성이 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정한 사주는 안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것은 연지의 신금과 이제 시지의 진토가 회합하여 식상이 이제 작동하니 이렇게 살인상생으로 강한 일간이 오히려 신자진 수국으로 해서 금생수 식신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래서 식상이 작동하니 강한 사주가 설화되어 복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일간이 7월에 출생하고 인호술로 병화 칠살격인데 이 자체에서 화토가 수통해서 화생도 토생금으로 연결돼서 비겁을 까지 이렇게 생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일간이 근도 있고 연지에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하다. 신강한 살인상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신강한 살인상생격인데 신자진으로 또 이렇게 임수 식신이 또 움직이니 신앙한 것이 식신으로 빠져나오기까지 해서 복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또 살펴볼 수 있겠죠. 이 사주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신자진도 살필 수 있고 인호술도 살필 수 있는데 또 뭐도 있나요? 진술충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삼합으로 자기 재능을 가지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으면서 또 칠살격의 살인상생의 식신제살, 식신제살까지 살인상생으로 해서 식신제살이라기보다는 살인상생으로 일간이 강한 것을 식신으로 또 이렇게 설계도 하면서 또 진술충으로 역마도 쓰는 그런 구조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칠살격의 운을 보는 법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를 마무리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45장 상관격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